선영이 마당에서 가슴을 부여잡으며 울고 있습니다. 수경아, 지켜보던 우리가 선영을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수경이? 금방 수경이라고 한 것 같은데? 문간방 문을 열고 마당을 쳐다보는 수지. 하지만 마당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 수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라마띠입니다. 아라에게 상처를 준 일로 대립하게 되는 선영은 수지도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라야, 이게 누구야? 혹시 이번에도 이쁜 이 언니니? 아라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보며 내심 또 자기를 그려줬기를 기대하는 수지인데요. 아니요, 우리 엄마예요. 아라 진짜 엄마. 돈 많이 벌어 몇 밤만 자면 데리러 온댔어요. 금방이라도 엄마가 마당집 문을 열고 자신의 이름을 반갑게 불러줄 것을 기대하는 아라였어요. 하지만 아라의 그런 모습에 어릴 적 엄마 사진을 매일 끌어안던 자신이 떠오른 수지는 얼굴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러고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라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재수탱이인데요. 동심 파괴자 진수지는 아라에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는 널 버렸어. 기다리지마, 엄마는 너 데리러 안 와. 니네 엄마 안 돌아오니까 꿈깨. 이런 미친. 나술을 거하게 말아드셨나? 배추천사가 맨정신임에도 대형 사고를 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고작 6살인 아라에게 실언을 하고 마는데요. 자신도 순간 잘못 말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고 내뱉은 말이었죠. 수지의 말을 들은 아라는 곧장 울음을 터뜨리고야 마는데요. 우리 엄마 나 안 버렸어. 언니 미워. 언니 이제부터 안 이뻐. 그러고는 스케치북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수지는 이제야 아차 싶었죠. 내가 지금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릴 적 자신의 모습에 동요돼서 그만 자신이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줘버렸죠. 자신이 장윤자에게 들었던 말의 상처보다 아라가 자신에게 들은 말의 상처가 훨씬 클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몇 배는 더 쓰라리고 아프니까요. 비유할 바는 못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더 아픈 법이니까요. 그렇게 아라의 믿는 도끼였던 이쁜 언니는 오늘부터 이쁜 언니가 아니었죠. 마귀 할멈이에요. 상처받은 아라는 어릴 적 수지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의 얼굴을 크레파스로 직직 그어버립니다. 엄마를 향한 증오가 시작되는 건데요. 사라진 아라의 방에서 스케치북을 발견한 선영은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가족들 모두 사라진 아라를 찾아 나서는데요. 연락을 받고 온 우리도 합세하여 아라를 찾으러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집니다. 정신 나간 모습의 수지를 발견한 우리. 그런 우리를 보자마자 수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아라가 사라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더 크게 우는 수지를 우리는 말없이 안아줍니다. 다행히도 아라는 발견이 되고 그렇게 아라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아라가 왜 그랬는지 묻자 문간방에 사는 오늘부터 안 이쁜 언니가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말을 했다고 선영에게 일러바칩니다. 순간 선영이 눈에는 살기가 흐르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가족 일이라면 끔찍이도 생각하는 선영은 수지의 행동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선생님 잠깐 나 좀 봐요. 풀이 죽어있던 수지는 말없이 마당으로 따라 나갑니다.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라 이제 겨우 6살이에요. 흥분한 선영은 수지를 향해 쏘아붙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수지였죠. 아라 엄마 돌아올 거예요. 제가 아는 순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라의 엄마의 이름까지 말하며 순주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참고만 있던 수지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눌려졌는데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단어에 수지가 폭발합니다. 그럴 사람이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으실 수 있어요? 숨죽였던 수지가 발끈하자 선영은 더 열이 받습니다. 이런 개싸가지가 있나. 아이에게 상처 줘놓고 뭐 잘했다고 지가 더 승질이야.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싶지만 우리를 봐서 그럴 순 없었죠. 이봐요 선생님. 정신과 의사라는 분이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뭘 잘했다고 되려 큰 소리 치시는 건데요? 이제 보니 선생님 정말 삐뚤어진 사람이네요. 서로가 모녀인지 모르는 두 사람의 대립이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데요. 이번엔 수지 차례죠. 저는 사실을 말해준 것뿐이라고요. 아이를 두고 떠난 엄마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몇 밤만 자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20년이 넘도록 날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사장님이 알아요. 자기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수지입니다. 순간 얼음처럼 얼어붙은 선영인데요. 수지의 말에 갑자기 가슴이 미어집니다. 심장이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심장을 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알아요? 라는 수지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나도 알아.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일지. 나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수경이는 얼마나 아파하고 아파했을지 나도 안다고. 선영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요. 갑자기 수경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수경아, 수경의 이름을 부르며 펑펑 우는 선영을 우리가 달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방에서 울고 있던 수지도 선영의 외침을 들었어요. 지금 수경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나?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지만 아무도 없었죠. 수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도로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누가 수경이를 부르지 않았나요? 라고 한마디만 할 수 있었더라면 모녀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서로를 알아볼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날 밤 선영은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요. 수지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런 상처를 가진 수지에게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건가 하며 자책하고 있었죠. 자는 둥 마는 둥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선영은 다음날 아침 수지에게 사과하죠. 선생님이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수지도 사과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라에게 그래선 안 되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라에게도 사과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립은 서로의 사과로 일단락이 되었죠. 선영은 밤새 자신을 잠 못 들게 했던 수지의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근데 선생님, 어머니 일 물어봐도 되나요? 실례일까요? 저기요 사장님. 저 엄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날 버린 그 사람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묻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자신들이란 걸 알 수 있었던 기회를 또다시 날리게 됩니다. 51화인데 작가가 벌써 알아보게 해줄 리가 없겠죠. 그나저나 우리 시청자들만 애타게 만들 작정인가 봐요. 그래도 점점 과거의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장윤자가 사채 빚 때문에 최선영의 위자료를 가로챈 사건. 고작 그런 이유로 수지와 선영을 갈라놓았다고 생각하니 욕이 한 바가지쯤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있는 저를 기특해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지 맞은 우리 52화 예고 분석이었습니다. 뇌피셜 영상이므로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